안녕하세요. 태성호의 밀리터리톡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요새 뭐 좋은 소식이 없죠.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벌어졌죠. 러시아와의 전쟁이 벌어졌고, 그리고 뭐 그 부수적인 영향으로 세계 경제도 지금 타격을 많이 입어서 모든 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식료품 가격, 원자재 가격 모든 게 상승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 지금 정식 명칭으로는 아직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현재까지는 정식 명칭이 맞아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사태보다는 전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앞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보다는 지금 이 컨텐츠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이라고 할게요. 우크라이나 전이 지금 숨가쁘게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 중이죠. 그래서 어떻게 전쟁이 끝날 것이냐, 이것은 뭐 제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초기에 러시아군이 생각했던 계획하고는 완전히 틀어졌어요. 초기에는 전쟁을 단기간에 끝내서 우크라이나인들의 마음을 떠나지 않게 하고 괴뢰 정부를 세워서 러시아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나토와 러시아 사이의 중간지대를 만들고자 했었죠.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해서 그러면 남은 옵션이 뭐냐? 소련과 러시아가 했던 전통적인 전투 방식대로 할 겁니다. 엄청난 사전 포격을 하고, 그리고 폭격을 한 다음에 전투 부대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정말 슬픈 얘기지만 이 대규모 전투가 도시에서 벌어질 겁니다. 자, 지금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양상이 벌어지고 있죠.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인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해외에 지원군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여단이라는 이름도 만들었죠. 그래서 뭐 영국, 그리고 주변 국가들, 그리고 미국에서 지원자들이 속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대한민국 밀리터리계의 유명인 있죠. 이근 대위가 그 국제여단에 합류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떠났고, 아마 지금쯤이면 현지에 도착을 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현지로 항공기편으로 바로 들어가는, 민항기편으로 바로 들어가는 방법은 없어요. 분명히 뭐 그 근처 나라에 도착을 해서 육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현지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 들어갔겠죠. 들어갔다면.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터지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근 대위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죠. 자신이 우크라이나 국제 지원군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대한민국 정부가 협박을 했다. 그리고 어떤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 협박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적당하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잡먹 고른 단어입니다. 당사자에겐 협박으로 들릴 수 있으나 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협박이 아니라 법을 어떻게 보면 안내를 한 건데, 제가 그 통화나 아니면은 그 당사자들 간의 대화를 안 들었기 때문에 그 뉘앙스 혹은 어휘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사자가 듣기에는, 혹은 당사자가 느끼기에는 협박으로 느낄 수도 있으나 객관적으로 보면 법을 고지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근 대위가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우크라이나 지원군으로 지금 참전을 하러 갔죠. 아까 좀 전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냐? 분명히 우크라이나 내부에 대량 사상자가 생기고 있어요. 왜냐? 소련 그리고 러시아 방식의 전투 방식을 실시를 하면 대량 사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이 정말 용감하게 선전을 하고 있지만 상대는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예요. 즉 2위와 22위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22위가 아무리 잘 싸워도 점점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외부의 지원이 있든지 아니면은 이 2위가 이번 전쟁이 뭐가 잘못됐구나 라고 해서 전쟁을 중단하지 않는 한 22위는 아무리 잘 싸워도 축차적인 피해 그리고 소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근 대위가 무사하지 못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은. 자, 이근 대위의 팀이 무사했다고 쳐요. 그럼 국내로 들어오면은 어떤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여권법 위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교전국이에요. 전쟁을 하는 나라라서 여행 자체가 불가합니다. 여행 금지 국가예요. 그런데 그곳을 정부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갔잖아요. 그러면은 여권법 위반에 걸려요. 여권법 위반 뭐 아주 큰 죄냐? 그렇진 않아요. 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데 뭐 초범이고 그러면은 그렇게 크게 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 여권법 위반에서 사항이 중대하다. 혹은 이 사람이 다시 사고를 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정부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냐? 여권을 뺏을 수가 있어요. 자, 내 여권을 뺏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외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해외에 나갈 수 없으면 그분들이 계속 그런 전쟁터를 다니면서 뭔가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혹은 전쟁터를 갔다 온 경험으로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또 해외에 나가야 되는데 그 해외에 다시는 나갈 수 없어요. 한번 한국에 들어오면은 여권을 다시 돌려받기 전까지는, 만약에 여권을 뺏긴다면 돌려받기 전에는 해외를 못 가요. 그러면 자신의 삶이 한정돼요. 그분들이 만약에 장래에 뭐를 할지 모르지만 뭐 보안업에 종사하고 싶다. 그럼 뭐 유명 연예인이나 뭐 정치인이나 사업가 혹은 아랍의 왕자들, 왕족들, 뭐 유럽의 부호들 경호를 하고 싶다. 여권이 없으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럼 뭐 해외 훈련 받으러 간다. 그것도 안 돼요. 예. 뭔가 여권을 다시 돌려받지 않는 한.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조금 뭐 걱정을 해야 되지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사전법 위반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은 사사로이 해외에 나가서 교전을 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군대를 파견해서 대의 명분을 줘서 전쟁을 하는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국민이 자기 의지대로 결정을 해서 해외에 나가서 총을 들고 싸운다.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냐? 있었어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해외 분쟁 지역에 가서 총을 들고 전쟁 혹은 전투 행위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제재를 안 받았냐? 법적 제재를 안 받았냐? 일단은 정부도 알고 있어요. 정부도 정보기관이 있고 해외 현지 공간이 있죠.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조사를 하고 면밀히 살핍니다. 왜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보호해야 되잖아요. 누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보호할 거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제재가 없었던 거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나가서 활동을 한 거를 숨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거 언론에 벌써 나왔잖아요. 이근 대위 경우는 언론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근 대위가 만약에 해외에서 문제가 생겼다, 혹은 충분히 정부에서 뭔가 대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법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이거는 이근 대위가 아무리 좋은 대의 명분으로 해외에 가서 싸워도 그것을 피하기가 힘들어요. 자, 사전법 위반은 사실은 형량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권법 위반보다 더 세요. 그리고 이건 형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가 돼요. 범죄자가 되면 이게 슬픈 거예요. 정말 좋은 대의 명분이죠. 침공을 당한 나라를 도와주러 싸우러 갔지만 이제 무사히 살아서 돌아와서 이 조국에서 좋은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역시 범죄자가 되면은 취업할 수 있는 이 고시, 그러니까 취업할 수 있는 그 관문이 굉장히 좁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근 대위와 그의 팀 다 아마 적용이 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 문제가 이근 대위뿐만이 아니라 이근 대위 이전에도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군에 지원하려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근 대위 이후에 더 활발하게 지원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자, 그분들한테도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냐? 전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간단한 민간 교육을 몇 번 갔다 와서 뭔가 대단한 걸 이룬 것 같다. 혹은 내가 전쟁에 대해서 아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오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랑은 다릅니다. 그냥 RPG 들고 있는 그런 게릴라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정부군하고 싸우는 거예요. 즉, 화력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언제나 화력에서 밀릴 수 있어요. 항공 우세도 점점 러시아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 그곳에 간다? 정말 무사히 돌아오기 힘든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총을 잘 쏘고 체력이 좋아요. 언어가 안 돼요. 네. 지원하고 싶으신 분 혹은 지원하신 분 중에 영어가 잘 되는 사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영어가 잘 되냐? 아닐 겁니다. 물론 해외 의용군들, 그러니까 국제여단은 영어를 아마 중심으로 영어를 메인 언어로 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언어, 특히 영어가 자유스럽지 않다. 전쟁터에서 영어로 해서 살아남으려면 당신이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뭐 저쪽으로 150m를 가라라고 했는데 그거를 총을 쏘고 그 전쟁의 혼란 속에서 내가 다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명령을 따르고 그리고 내가 맡은 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쓰시는 분들은 가도 될지 몰라요. 하지만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짐이 됩니다. 예, 우크라이나에게도 짐이 되고요. 본인 자체에게도 짐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위기에 빠지면 대한민국 정부한테도 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의 명분을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국제의용군, 국제여단의 일원으로 싸우고 싶다. 좋아요. 그리고 법적 책임도 내가 받겠다. 좋습니다. 가시면 돼요. 가셔서 본인의 의지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터질 일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내가 가서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그들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무거운 주제죠. 지금 오늘 하는 게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우크라이나 저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니까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지금 템포를 보면은 더 많은 사상자가 날 수 있고 더 많은 사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일단 국제의용군, 우크라이나 국제여단으로 지원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이근 대위와 그의 팀이 잘못된 일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고 그들이 알고 갔다. 하지만 그들은 대의 명분을 가지고 갔다라는 전제를 깔아놓되 그들이 전쟁터에서 어떤 일을 겪을 수 있고 그리고 무사히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근 대위와 그의 팀을 예로 든 거예요. 왜냐? 다른 지원자분들도 아셔야 될 거예요. 아시고 가시는 게 낫죠. 그러면 여권법 위반이나 사상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전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죠. 근데 여권법 위반으로 지금 여권을 뺏긴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하지 않는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오판입니다. 그리고 예, 이거는 이런 무거운 주제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채널이 요새 한 달 넘게 영상이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사실은 서밋어스라는 회사에서 편집 지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엔젤 투자죠. 저희 구독자 수가 몇 명이고 조회수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익이 안 나요. 근데 10분짜리 한 편을 편집하려면 적어도 50만 원에서 70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님이, 서밋어스의 대표님이 한 1년을 엔젤 투자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서미더스 회사와 편집해주는 회사에 지금 살짝 문제가 생겼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제 영상 편집이 힘들어서, 제가 또 영상 편집 기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기가 조금 힘들고, 또 하나는 지금 영화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메인 몸이라 영상을 찍기가 조금 제한되는 면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 두 개 때문에 앞으로 영상 올리는 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활발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어제 임용한 박사님, 그리고 이 방 소장님이랑, 그리고 허준 씨랑 임용한 박사님의 채널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에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근데 어떤 그 독자분이, 어떤 시청자분이 요새 영상 올리시는 거 힘든가요? 그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서 제 채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좀 뻘쭘해서 그때 말씀을 못 드리고, 그때는 그냥 질문만 읽고 웃기만 했고요. 오늘 그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도 제 채널 감사한 제 채널의 구독자 분이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엔젤 투자를 계속 해주신 스노우 서밋, 죄송합니다. 서미더스 대표님, 조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문제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정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근 대위, 그리고 그의 팀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어요. 이근 대위는 사실상 유튜버죠. 유튜브로 이 금전적인 이익을 창출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우크라이나 전을 핑계로 가서 유튜브를 만들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 컨텐츠를 이용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얻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이 생각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물론 유튜버니까 그런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건 힘들 거예요. 근데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이근 대위랑 소통한 적 없어요. 그가 우크라이나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갔다는 거는 저도 인스타그램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근 대위를 안지 꽤 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그 친구가 활동하는 걸 봤는데, 이근 대위는 금전적인 이득이 없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옛날에 쿠르드 지역이 공격을 받았을 때, IS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쿠르드에서도 외국인 지원병을 받았습니다. 그때 정말 심각하게 가려고 고민을 했었어요. 심지어 저한테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했던 친구입니다. 그때는 유튜브를 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근 대위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자신의 강한 신념이 있다? 느끼시는 바가 다 다를 거예요. 이근 대위에 대해서 느끼시는 바가 다 다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근 대위는 개인적인 신념을 가지고 움직이는 성향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같잖아요. 지금 현재에서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이근 대위라는 사람이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한 이상 저는 안전하게 무사 귀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근 무사히 돌아와라. 응? 이상은 이근 대위를 알고, 그리고 이근 대위의 지인인 이 태상호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부디 이근 대위와 그의 팀이 피해 없이, 그리고 어떤 사건에도 휘말리지 않고 무사히 돌아와서 책임질 게 있다면 책임을 지고, 그리고 활동을 왕성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태상호입니다. 추천, 좋아요, 구독 계속 해주세요.